서브 이슈입니다. 세계화가 끝나간다. 미국의 IRA법, 치포 동맹 등으로 미국발 보호무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럽이 반발했죠. IRA법으로 유럽의 공장이 미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보복 관세를 떼를 준비를 하고 있죠. 예전에는 보호무역이 있었죠. 1929년 대공황을 맞은 미국은 관세법으로 경제 위기를 돌파하려 했습니다. 이듬해인 1930년 미국이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제정하며 보호무역은 시작되었죠. 그러자 프랑스, 이탈리아는 곧바로 보복 관세를 시작했고 결국 제2차 세계대전으로 관세 전쟁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으로 유럽은 몰락했고 미소 냉전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은 보호무역을 멈추고 가트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초토화된 유럽이 공산화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트는 관세를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관세를 좋아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죠? 수입품과 경쟁하는 국내 기업입니다. 관세 없이 수입품이 싸게 들어오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망하게 됩니다. 반대로 관세를 싫어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당연하게도 수출을 하는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수출하는 곳에 관세가 있다면 이윤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출 관세와 수입 관세는 무관합니다. 다만 가트에서는 호혜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수출하는 곳에 관세가 하락하려면 반드시 국내 관세가 하락해야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각국은 외국이 관여하지 않아도 수출업체와 수입업체 간의 정치적인 투쟁이 벌어집니다. 수출업체는 국내 관세에는 관심이 없으나 해외 관세를 낮추려면 국내 수입품과 경쟁하는 기업과 싸워서 국내 관세를 낮춰야 합니다. 그래야 수출을 해서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무역 적자를 보는 곳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한국, 유럽, 일본 등 모두 미국의 무역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막대한 적자를 보면서 가트를 밀어붙이면 각국은 수출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봐주니 말이죠. 그리고 당연히 수출을 해야 각국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세는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왜 2022년 현재 보호무역을 하려는 것일까요? 미국 IRA에 속타기는 이유도 마찬가지 무역 보복 우회할까라는 신문기사가 있는데요. 테슬라는 독일에서 배터리 공장을 만들기로 했으나 IRA의 세액 공제 때문에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독일 폭스바겐도 아르셀로미탈도 독일에서 미국으로 투자처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들이 공장을 옮기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미국의 IRA법에 따른 세금 혜택도 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서이죠.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면 공장을 돌리는데 전기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이러면 독일에 기업이 있다면 독일에서 상품을 만들어 수출하는데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죠. 그러니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대주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유럽은 전쟁으로 인해 안보 위협과 동시에 유럽의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게 됩니다. 대신에 미국은 안전하며 세금 혜택과 동시에 리쇼어링을 할 수 있고 유럽의 힘을 약화시켜 결국 미국에 의존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차후에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유럽은 미국의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죠. 유럽의 반발로 IRA가 고쳐질까요? 즉 미국에서 만들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유럽을 예외로 두는 법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만약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한국, 일본, 동남아 등 다른 미국의 동맹국들이 반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국은 베트남과 같은 곳에 공장을 지어 미국에 우회 수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IRA는 구멍이 뚫려 중국에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틈새를 노리고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여 수출하면 미국은 잡아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IRA 치포 동맹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세계화를 완전히 끝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무역은 하되 중국이 첨단 기술을 가져가는 것을 막으려는 핀셋 정책입니다. 중국은 중국 제조 2025를 통해 제조 강국을 3등급으로 나눴습니다. 1등급 미국, 2등급 독일, 일본, 3등급 영국, 프랑스, 한국, 대만 등입니다. 2025년까지는 3등급 진입, 2035년까지는 2등급 진입, 2045년까지는 미국을 제치고 제조업 세계 최강국인 1등급 진입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 제조 2025를 보고 경악을 한 것이죠. 미국의 치포 동맹은 반도체, IRA는 전기차 배터리, 친환경 기술입니다. 이것은 제조업 3등급인 한국, 대만의 핵심 기술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2025년에 따라잡을 나라들의 기술을 대신 지키겠다는 것이 바로 미국의 의도죠. 중국은 3등급에 진입하기 위해 해킹이나 핵심 인력 빼가기, 국가 차원의 천문학적인 보조금 지급 등 온갖 불법을 일삼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완전한 실패입니다. 따라서 IRA 반도체 치포 동맹은 미국과 동시에 한국을 지키기 위한 법입니다. 어차피 한국이 중국에 무역으로 흑자를 내는 것은 반도체를 빼면 거의 없습니다. 만약 반도체 기술마저 중국에 빼앗긴다면 중국의 기술 속국이 되어 무역 적자국으로 전락합니다. 이미 한국은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품에서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미국은 IRA, 반도체 치포 동맹 등을 통해 반도체 공장, 친환경 자동차, 배터리 공장 등을 유치하면서 리쇼어링과 일자리 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미국의 돈을 찍어내 소비하는 나라지 제조업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가진 기술을 빼앗거나 해킹하는 중국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본토에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 등의 공장을 유치하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미국은 반도체뿐 아니라 앞으로 양자 컴퓨터, 슈퍼컴퓨터 기술 등 차세대 첨단 기술도 중국에 흘러가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들은 바로 최첨단 군사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1등급 나라가 된다는 것은 미국을 제치고 군사기술 1위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패권 국가가 된다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이것을 미국이 가만히 지켜볼 리가 없죠. 그리고 중국의 막대한 투자를 무산시키려는 것입니다. 반도체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결국 성과가 없다면 중국은 곧 중진국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헛돈만 쓰고 결과는 없기 때문이죠. 중국은 급속히 늙어가는데 최첨단 제조 강국을 만들지 않는다면 경제는 조만간 역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이 2045년에 미국을 추월할 수 없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은 최근 법들은 중국의 최첨단 군사 강국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이지 세계 자유무역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